반도체 트랙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장학생을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학점을 21학점만 들어도 매달 돈이 나오니까 어머. 이것도 멋있잖아요, 약간. 제 멋있어요. 전공은 인공지능인데 반도체 공부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어디 왔나요? 여기는 삼육대학교고요. 오늘 만나실 분은 동명이시잖아요. 네, 한지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지수 수집가입니다.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지수님의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도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면 지수님 한번 만나 보시죠. 제 전공은요, 인공지능 융합학부를 재학 중에 있고요. 지능형 반도체 쪽으로 세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키워드 중에 인공지능은 처음 봤어가지고. 아, 네. 네, 맞아요. 네. 아, 네네네. 제가 인공지능 분야에 아직 적성이 있다고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나름 뭔가를 하긴 했는데 뭔가 이렇다 할 결과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아직 한참 멀었다 생각을 해서 잘한다 또는 적성이 않는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인공지능 분야를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영상을 하지만 영상을 사랑한다까지 못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보통 좋아하는 일도 업으로 삼으면 약간 싫어진다고는 하니까. 원래는 제가 완전히 이쪽이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말을 하는 걸 좋아했고, 발표하는 걸 좋아했어서, 문과로 다들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글을 쓰는 직업 아니면은, 뭐 마케팅, 카피레이터라고 네, 하죠. 카피라이터. 네, 그런 역할, 아니면 PD. 요런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로 가면은 과학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이랑 수학 성적은 가장 낮았는데 네. 좋아했어요. 그 과목들을. 어. 그게 너무 아쉬워서 주변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과를 갔죠. 이과를 선택한 후에 이제 진로를 적성을 찾으니까 인공지능이 멋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는 싫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싫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되게 좋아해서 아마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는 개념은 좀 더 좋아한다는 말보다 무거운 개념이긴 하지만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느낀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지수님이 어떤 학생일까를 오늘 처음 뵀지만 뭔가 같이 팀을 이뤄 나갔을 때 진두지휘하거나 또 사람을 많이 보살피거나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네네. 약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서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뭔가 팀장 네. 이런 걸 잘 맞는 편이긴 해요. 봉사동아리 회장도 했었고 네. 보살피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가르친다든지 네, 약간 사람 대 사람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는 걸 원래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사실 제 전공이 정말 제 성격이랑은 정말 정반대예요. 심지어 또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약간 감정적 교류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컴퓨터와 교류를 하는 거니까 감정적인 걸 절대 기대를 못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은 많지만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삶에도 많이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에 관한 풀이 있는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맞아요. 사람에 대한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보통 인공지능을 약간 좀 의료 분야에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 삶에 되게 녹아들 수 있는 분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되게 사회복지사를 생각했었어요. 되게 사람 돕는 거 좋아하는 교육자, 막 선생님 아니면 사회복지사 이런 쪽을 되게 희망했었어서 난 사람을 돕고 싶은데 인공지능은 오히려 망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되게 좋은 그 패시브 무기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원래 소양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연마한다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게
그렇게 쓰이잖아요. 항상 그 미친 과학자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맞아요. 영화처럼 이게 이미 있으니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두되 뭔가 내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아,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마인드로 하긴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예, 기분이 좋네요. 이제 지수님이 하는 그런 고민들의 결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공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하니까 또 보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용기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공지능 유한학부에 재학 중인 이제 4학년 되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성실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성실은 또 지금 보내시는 학기와 관련이 있는 말일지 간단하게 이제 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실은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긴 했었어요. 약간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야자를 하면은 보통 많이들 째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놀더라도 야자실에서 논다 오, 하던 학생이었어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성실에 대해 강조하시는 분이셨어가지고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저희 어머니의 모토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가면 안 돼 이러면은 기본을 지켜라.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게 기본이다. 부모님이랑 저희 집 근처에 큰 정보도서관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를 맨날 동생이랑 아빠랑 저랑 셋이서 이제 아침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보통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실에서 웹툰을 볼지언정 아침 뭐 밥 먹고 11시쯤에 거길 가고 도서관 문 닫고 저녁 먹기 전인 뭐 5시, 6시 이렇게 오는 최선을 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긴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이든 학교든. 그런 의미에서 성실을 적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기본 태도와 소양을 중시하는 이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도 뭔가 길러졌겠다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를 탓하세요. 저를 욕하세요.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네가 이거 네 잘못이잖아. 이러면서 나는 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게 진심을 다해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봉사동아리 회장할 때도 이제 호되게 몇 번 혼나기도 했었어요. 어머니한테요? 네. 지금 봉사동아리 회장을 그만뒀지만 저희 동아리에서 봉사들을 매 방학마다 4박 5일을 원래 가는 게 있어서 그걸 기획을 했는데 이번엔 회장을 그만뒀지만 원래 가던 센터에 다시 가야겠다 싶어서 골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기관을 알아보다가 제주도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약간 로망이긴 했거든요. 네. 제주도로 봉사 가는 거 멋있겠다. 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원이 좀 돈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를 알아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서 봉사 전후로 뭐 논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막 애들이랑 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 일이 좀 꼬이더라고요. 제주도면 숙소도 그렇고 비행기 값이 좀 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숙소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숙소 지원이 안 돼서 숙소 알아보니까 막 100만 원 넘고 막 이러니까 일이 점점 꼬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처음부터 저한테 너 지금 놀러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지금 봉사될 마음이냐? 너 그럴 마음가짐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셨었는데 제가 아니 뭐 그냥 진심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거 봉사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봉사 하겠다는 거고 간 김에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가지고 막 되돌았다가 일이 막 꼬이고 이러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이 좀 풀리고 제 잘못도 좀 깨닫고 어머니가 또 봉사 가는 건데 그 아이들은 또 얼마나 필요로 하겠냐.
근데 너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건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 센터에도 민폐다, 실례다 이러시면서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어머님의 자서전을 하나 한 페이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딸이 바라보는 어머님, 아 제가 바라보는 저희 어머니요. 엄마랑 아,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저희 어머니는 저랑 되게 비슷하신데 저보다 당연히 많은 세월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도 많으시고 그만큼 단단하시면서 여리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되게 힘들게 사셨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엄격하게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엄격하게 저를 키우실 수밖에 없었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저를 키우시면서 저희 어머니 진짜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니신 분이시고 싫은 말 못하시고 아쉬운 말 못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단호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저랑 또 다르기도 하지만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감사한 분이시지만서도 단단하고 여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그걸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이제 알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알기는 했지만 그런 얘기를 꺼내신 게 제가 성인 되고 나서 그게 또 사연이 있었음을 저도 그때 알게 되죠.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엄격하게만 하셨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엄마였다가 사람 그 자체로 보이는 네, 그렇죠.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무서운 막 호환마마 느낌이었다가 이제 좀 더 엄마라는 느낌으로도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빠 사랑합니다. 물론 서운해하지 아버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또 고민의 모습을 또 적어주셨어요. 내가 음. 바라는 모습이 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긴 했어요. 아까 제 전공을 소개를 했듯이 인공지능 융합학부지만 반도체를 공부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는 하드웨어인 네. 거고 인공지능이랑 컴공은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묶이긴 하지만 얘네도 결이 정말 달라서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학업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질문을 남길 때는 딱 그때 진로 고민으로 정말 힘들었었을 때라 제가 바라는 모습, 되고 싶은 거는 사실 성공한 커리어원이지 않을까 싶긴 해. 약간 성공한 개발자. 뭔가 멋있는 앱을 개발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내서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정보과학, 코딩이 요즘 좀 맞아요. 많이들 하잖아요. 심지어 기초교육으로 하니까 다들. 그래서 정보 시간이 정규 교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네, 기다렸다가 교사가 돼서 이제 선생님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학교를 세우자. 아이들이 정말 학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학업적인 것보다도 그냥 마음 양식이 좀 많은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는 학교?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고도 생각을 해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생 목표예요. 약간 선언이죠, 지금. 약간 선언처럼 들려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네. 진짜.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이제 언젠가 꿈을 물어보는 시대도 아니고 꿈이라면 당연히 돈 버는 걸로 굳어지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너 꿈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 한들
자기만의 그 고유한 욕망이 있어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약간 낯간지러울 수도 있는 맞아, 부분이 맞아.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은 그건데 실제로 말로 꺼내본다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말로 하면 이루어지가 그 힘이 있다고들 하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약간 연장선으로 고민은 사실 꿈꾸는 모습이 되게 명확한 편이거든요. 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 때. 네. 생기부를 쓰려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벌써 그때부터 와.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활동, 공부는 뒷전일지라도 학교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부모님한테 네, 빈소리가 유량하다. 정말 그렇게 꿈이 명확하고 하고 싶은 게 명확했는데 제가 봐서 제 자신이 실속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성적이 그리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보통 꿈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어느 정도의 독함도 있어야 하고 특히 또 제 분야는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야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을까 점점점 물음표로 썼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랬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는 명확한데 그 미래가 이루어질지를 모르겠어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드는 나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제가 바라던 모습이 어렸을 때부터 히어로를 좀 좋아했어요. 히어로 만화라든지 그런 식의 아직도 여전히 좀 바보 같을지라도 약간 희생을 자처하고 약간 좀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힘주고 막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동경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상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항상 남주상 햇살 같은 사람 그래서 약간 어찌 보면 반장상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깨닫게 된 게 그게 제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었던 거죠. 네. 그런 사람의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따뜻한 햇살 같은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결국에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변하는 나의 모습이 좋은가 안 좋은가로 얘기가 회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어떤 더 깊은 내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끌림이 있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함께 했는데 변해가는 모습이 싫다 그러면 아닌 거고 반증인 거죠. 반증이고 좋으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다던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의 모습이 그 사람한테 있다던가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런 기록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언제 한번 다시 해보고 싶으세요? 딱 한 번만 더 할 수 있어요? 2번까지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인생에 2번의 기회가 있다면 한 번은 죽기 직전에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번은 내 가족이 없을 때, 내 주변에 내 옆에 없을 때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제 인생의 가족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가족이 없으면은 그때 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추억하고 그리워할까가 궁금해서 그렇게 2번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를 진짜 가족에 크게 두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의 관계에서부터 이게 뻗어나간 거지 않을까 싶어요. 또 사랑을 또 받았으니까 잘 줄 줄도 알고. 약간 얘기하고 보니까 원래도 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해요. 원래도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는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사람의 회의가 좀 요즘에 들었다고 했었었는데 네. 이러나 저러나 아직은 여전히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다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근데 누구나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긴 그쵸.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본인의 뭐 살아온 삶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거나 이러는 게 방식이 다른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요. 네. 후련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약간 예전의 내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아까 음악 취향을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원래는 윤하의 뭐 오르투구름이라든지 이런 류의 희망차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벅차오르는 류의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잔잔한 인디 음악을 더 듣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아예 강렬한 락을 듣거나 그 음악 취향에서 엿볼 수 있듯이 약간 예전에는 뭔가 좀 생각 없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은연중에 제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좀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감을 조금 얻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기분 좋게 잠들고 기분 좋게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꼭 유나 음악 듣고 자세요. 네. 오늘 이렇게 방학인데도 매번 이렇게 학교에 꾸준히 출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꾸준함 그리고 성실에 담겨 있는 미덕,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미덕이겠지만 결국에 하나의 인사이트를 찾자면 뭐든지 꾸준히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 이상은 얻을 것이다 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어떤 지식의 습득이 됐든 그런 가르침이지 아니었을까. 나중에 뭔가 알쓸신잡의 한 박사님의 패널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고요. 그럼 약간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네. 네, 약간 장항준처럼 나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토크쇼로 뵙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저도 그때 박사님을 닮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지수님의 시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